오늘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타임 투 샤인 타투샤의 엘렌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변에 꼭 만나야 할 운명이라고 느껴지는 사람 또는 함께 있을 때마다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계신가요? 말도 잘 통하고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하고 말없이 함께 있어도 전혀 어색함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이들을 흔히 소울메이트라고 많이 부릅니다. 정확히 소울메이트란 무엇일까요? 소울메이트란 두 사람이 특별한 방식으로 서로의 영혼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지는 관계라고 합니다. 꼭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닌 영혼의 단짝이랄까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반려동물 또는 직장의 누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소울메이트의 종류는 무려 12가지나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소울 파트너입니다. 이 소울 파트너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소울메이트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이번 생애에서 파트너가 되기로 동의한 특정 영혼인데 가장 친한 친구, 친인척 또는 일을 함께 하기로 동의했을 수 있습니다. 이 소울 파트너십은 형제 자매와 같이 친밀한 관계일 수도 있고 잘 몰랐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잘 몰랐던 사람이라 하면 예를 들어 당신과 개인적 친분이 없는 업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당신에게 직업적으로 큰 기회를 줍니다. 소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귀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사람은 당신과 소울 파트너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삶을 혼자 살아갈 수 없기에 필요한 관계가 바로 이 소울 파트너거든요. 소울 파트너는 이번 삶에서 당신에게 감정적, 직업적 또는 당신이 이번 생에 경험하기로 계획한 것을 성취하는데 도움을 주고 지원해 주기로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네요. 두 번째는 소울 타이입니다. 영혼의 결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두 영혼이 결속되어 있다고 느껴지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반려동물을 키울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예기치 않게 해외로 이사를 가야 해서 자신이 키우던 반려동물을 키워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반려동물을 보니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이 동물과 내가 무언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나는 반려동물을 키울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이 작은 친구를 집에 데려가는 게 맞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게 바로 영혼의 결속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전생의 소울메이트입니다. 이 관계는 전생을 함께 했었던 인연인데요. 여러 가지 인연일 수 있습니다. 친구였을 수도 있고 사이가 좋지 않았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만약 전생의 연인 관계였다가 이번 생에 또다시 사랑의 감정으로 만나게 됐을 때는 이런 느낌 처음이야 란 감정을 느끼며 설명할 수 없이 서로에게 빠져들 수 있다고 합니다. 성적 케미도 굉장하다고 하네요. 이 관계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함께 했었던 다른 생애 동안에 축적된 에너지와 영혼의 인식입니다. 어떤 유형의 소울메이트와도 영혼을 인식할 수 있지만 전생의 사이가 좋지 않았든 가장 친한 친구였든 이 소울메이트는 매우 강력하다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전생 퇴행 전문가인 브라이언 웨이스 박사에 따르면 두 영혼이 지구에 환생하여 천년을 따로 떨어져 살다가 다시 만나기로 동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꽤 낭만적이죠? 하지만 전생에 당신과 연인이었다고 해서 이번 생에서도 연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여러분과 전생의 파트너의 상황에 따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종종 영혼이 이 생애에 다시 함께 하게 될 때는 무언가를 치유하거나 더 좋은 관계로 만들기 위해 만나는 경우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카르믹 소울메이트입니다. 카르마 또는 업보라고 하죠. 이 카르믹 소울메이트는 일명 레킹볼 소울메이트라고도 하는데요. 레킹볼이란 철거할 건물을 부수기 위해 크레인에 매달고 휘두르는 쇳덩이입니다. 하지만 레킹볼의 무시무시한 뜻과는 달리
이 카르마를 좋거나 나쁘거나 또는 처벌과 보상의 체계로 생각하는 대신에 단지 원인과 결과의 중립적인 에너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구계는 원인과 결과의 차원입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크고 작은 상호작용을 통해 카르마를 만들어냅니다. 다른 사람과의 모든 상호작용은 카르마로 변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염두해야 할 점입니다. 카르믹 소울메이트 관계는 긍정적, 부정적 또는 중립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카르마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영혼은 항상 새로운 경험, 성장 및 진화를 갈망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5번째는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로맨틱 소울메이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로맨틱 소울메이트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고 나의 영혼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실제 로맨틱 소울메이트를 만나게 되면 이 관계로 인해 서로가 치유하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하거나 건강한 관계에서도 이 로맨틱 소울메이트는 당신의 상처를 건드릴 수 있고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두 영혼이 낭만적인 관계에 들어갈 때 그들은 또한 배움의 교실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6번째는 트윈 플레임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트윈 플레임은 일명 쌍둥이 영혼 또는 쌍둥이 불꽃이라고도 합니다. 이 관계는 강렬한 영혼의 연결이기도 하고 일부 사람들은 쌍둥이 불꽃이 실제로 두 개의 몸으로 분리된 하나의 영혼이라고 믿습니다. 이론에 따르면 이 쌍둥이 불꽃은 독특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고 도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작가 화이트 헐스트는 하나의 영혼의 완성을 위해 또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영적 범위를 포함하여 삶의 특정 범위에 사람들을 끼워 맞춰 넣으려는 시도에는 그 반대의 그림자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트윈 플레임이 최고의 로맨틱한 경험이라고 믿지만 로맨틱하든 아니든 다른 사람들과 맺는 모든 관계는 당신이 더 많은 깨달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트윈 플레임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7번째는 동반자 소울메이트, 일명 소울메이트 친구입니다. 모든 소울메이트가 로맨틱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동반자 소울메이트, 즉 소울메이트 친구는 당신의 삶에서 똑같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일부 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당신도 이 지구에서의 생활이 영혼을 위한 일시적인 여행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여행을 위해 즐겁고 힘이 되는 동반자를 원할 것입니다. 정말 멋진 스토리의 어떤 캐릭터라던가 또는 영웅이 가는 길에 따라오게 되는 동료라든지 말이죠. 그들의 영적 동료, 예를 들어 배트맨과 로빈처럼 당신의 여정에 운명처럼 함께할 사람들로 생각하세요. 계속되는 인생의 여정에 당신과 소울메이트 친구는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 소울메이트 친구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의 삶에 장기적으로 있든 단 몇 달 동안 있든 영혼의 동반자는 인생에 필요한 자양분입니다. 인간의 몸이 음식과 물을 필요로 하듯이 영혼도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8번째는 영혼의 가족과 영혼 그룹입니다. 많은 영혼 그룹이 영혼 가족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가족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 생에서 나의 사촌인데 알고 보면 그 사촌은 나의 영혼의 가족이기도 한 거죠. 아니면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지구를 위해 비슷한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이나
세상에 더 많은 사랑과 인식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는 영적 구도자들 역시 영혼의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 하나의 영혼이 자신의 영혼의 가족을 위해 조상 대대로 이어지는 중독, 학대 또는 질병의 패턴을 치유하는 것을 돕기 위해 환생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9번째는 유사한 영혼입니다. 유사한 영혼이 항상 소울메이트는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유사 영혼은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영적 신념을 공유하거나 문화적 문제에 대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유사 영혼은 또한 당신과 비슷한 삶의 경험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둘 다 초등학교 교사이고 둘 다 아기가 있고 둘 다 예술가와 결혼한 것처럼 서로 비슷한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유사 영혼과 함께 있을 때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평화롭습니다. 나와 유사하기에 서로에게 말이 필요 없는 관계라는 생각이 드네요. 10번째는 영혼의 계약입니다. 영성교사인 로버트 오토 씨는 영혼 계약을 이 생애에서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해 영혼 수준에서 만든 계약이라고 설명합니다. 당신의 영혼의 계약은 특정 어린이를 멘토링하거나 특정 책을 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재협상될 수 있으므로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경우 더 건강한 것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 같은 도전적인 일을 하는 것이 당신의 영혼의 계약이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의 여정에 영감을 주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무언가 또는 누군가와 영혼의 계약이 맺어져 있는 것을 안다는 의미는 바로 당신의 직관에 따라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11번째는 영혼의 선생님입니다. 치유사 또는 멘토는 소울메이트 선생님으로서 신성한 타이밍을 통해 당신의 삶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들은 특정 전공이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대학의 교수님이거나 불안을 더 잘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카운셀러 또는 자연 치유사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영혼의 선생님은 자신이 권장하는 것과 다른 식으로 일을 하도록 도발하기도 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의 가치를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영혼의 선생님은 매우 특별하고 성스러운 관계이며 당시에 깨달았든 아니든 우리 모두는 학생과 교사의 역할을 서로 해왔습니다. 마지막 12번째는 소울 크로싱, 영혼의 교차점입니다. 우리말로는 시절 인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친구나 연인 또는 동료와 짧은 시간 동안 함께 놀라운 경험과 깨달음을 공유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9개월 동안 당신과 친하게 지냈던 프리랜서가 지구 반대편으로 이사를 가며 그 관계가 흐지부지 되거나 피난처에서 만난 애인이 4개월 후 비극적으로 죽습니다. 이들 모두 긴 시간을 함께 하진 않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소울메이트입니다. 친구의 경우 서로의 인생이 너무 바빠서 우정을 예전처럼 유지할 수 없지만 두 사람은 함께한 시간과 그동안 배운 교훈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연인의 경우 평생 그 사람을 애틋하게 생각하거나 자신의 수호신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소울 크로싱은 소울메이트의 중요성이나 깊이를 관계의 기간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12가지 소울메이트 유형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글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